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관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말을 줄이려 해도 희한하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최대한 말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글로벌 완성차 순위 1위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이날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갭으로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날짜를 보시면 7월 23일입니다. 자, 이날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완료를 했던 날이죠. 기존의 25%에서 15% 관세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뉴스로 이 토요타 자동차 주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만 그랬을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 현대차의 차트입니다. 현대차 차트를 보면 뭐 토요타 자동차 같이 막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었지만 7월 23일에 보시면요. 장중 7.99%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하루에 7.9% 오르는 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얘가 이 정도 오른 거면 제법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십시오, 여러분. 거래량도 평소 대비 상당히 많이 뛰었죠.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 관세 협상 이슈를 현대차까지도 영향을 줬던 뉴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땠을까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이날 8.1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밀접하게 협력 관계로 있는 SL 차트도 보시면 이날 14.51% 장중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협상 뉴스로 이렇게 훈풍이 불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관세 협상 소식에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자동차 주라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원만한 관세 합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도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뭔가 느낌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자,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 5, 6, 이 3개월치의 실적인데 작년 2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7.3%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정작 영업이익은 15.8%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억울한 내용은 차 판매량도 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서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5.8%나 감소했었던 이유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적용한 25%의 품목 관세 여파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분석이다. 자, 이 관세 여파가 2분기에만 8,2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만 8,200억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관세의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더군다나 지금 환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세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관세가 오르면 차값을 올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는 동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동결해서 계속 팔다 보면 이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15%로 확정이 났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매기고 일본은 15%의 관세를 매긴다.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가게 되면 더군다나 토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라이벌입니다. 경쟁 관계인데 성능 경쟁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격 경쟁에 있어서 이미 이 기울어진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을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게끔 만들진 않겠죠. 우리도 무언가 주면서 일본과 비슷한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라는 지금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2분기 순이익이 2조 원을 날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36%나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관세의 영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15%로 관세를
협상을 완료한다라고 하면 유럽과 경쟁해야 되고 일본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15% 이하로 관세 협상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시행이 차보다 한 달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4월부터 관세를 두드려 맞았고요. 부품사는 5월부터 맞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면 자동차는 3개월 다 이제 두드려 맞은 상황이고 부품사는 그나마 이제 2달밖에 관세를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자동차 부품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와 HL 만도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품사와 완성차 간의 영업이익의 시비가 교차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관세였고 관세의 시행일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현대모비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보다 36.8% 늘었고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라고 합니다. 관세 폭탄에도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이 뉴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 관세 시행일은 수입차 관세 시행일보다 한 달이 늦었기 때문에 재고 확보 면에 있어서도 차량보다는 이제 부품이 덩치가 작기 때문에 재고를 미리미리 쌓아둔 덕분이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아까 전에 판매량은 늘었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이제 관세가 오를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미리 쟁겨놨던 재고를 팔 수 있었던 이런 현대모비스, HL 만도 같은 부품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관세가 내려가지 않으면 부품사도 이 수입차,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수익 구조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건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드는 덕분에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입 완성차 업체와 이 부품사 간의 영업이익 차이가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8월 1일부터 25%를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부품사들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이런 불안감들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트로 넘어와 보시면요. 뭐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좋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는 여러 가지 저평가 관련된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이슈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좀 수혜를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관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도 지금 바닥권이고요.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신 바닥권이죠. SL 마찬가지입니다. 임팩, 아진산업, SJG 세종 다 모두가 다 비슷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물론 어느 정도는 관세가 협상이 좀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7월 23일에 나왔던 그런 반응들이 한 번 더 나아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박스를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박스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어떤 호재가 있겠습니까? 관세죠.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이 임박했는데 자동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주는 섹터가 물론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로봇도 기회를 주고 있고 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도 일부 종목들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주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대부분 정체되어 있다라는 판단에 시장은 큰 기대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이진 않더라도 단기간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섹터를 저도 이렇게 주요한 섹터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동차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몇몇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관련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물론 위에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종목들을 제가 담아놨던 거고 그 아래
이제 뭐 서현이화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기업들은 현대차와 밀접한 협력 관계이면서 주로 현대차가 상주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바마 그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차 협력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중심으로 몇 개의 종목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를 보시기가 너무 좋은 시점인 게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매물대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매물대가 바닥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미 실망 매물 털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이제 호재만 나오면 이 박스를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자동차 산업은 사실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화신도 그렇고요. SL도 마찬가지죠. 한 번씩 거래가 터지면서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있는 바닥 다지기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무언가 중요한 호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관련주들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에 공장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공급 제품들이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처 특징은 다 현대기아차죠. 네, 북미의 공장을 다 가지고 있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사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현이화 그리고 화신, SL 정도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이제 세종공업이었던 SJG 세종은 수소 관련 산업을 공부할 때 종목 분석을 좀 해보긴 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SJG 세종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도 위치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아진산업은 뭐 굳이 지금 다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현이와 화신, SL 한 요 정도만 우리가 발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될 때 과연 이들의 종목은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도요. 지금은 협상이 되지 않는 게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의 매물대는 견고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고 매물 소화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곳이 딱히 없다라는 어떤 리스크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크게 수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반대로 크게 손실 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섹터인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자동차를 보자.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표 종목들에 한해서 우리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15% 관세 협상을 도출했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7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농수산물 쌀을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농산물이 대표적으로 쌀과 소고기인데 자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 한미 관세 협상에 농산물도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미국이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농산물에 대한 언급을 계속 건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꼬랑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도 일본처럼 어떤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 우리가 히든 카드로 좀 들고 가는 모습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도 이제 일본처럼 이제 만족스러운 관세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선에서 잘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한 일단 도입부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서현이와 화신 그리고 SL 이 세 개 종목을 중심으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종목 분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독 결정이 실망스러운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만큼 발빠르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유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종목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